삼성전자는 사실 제가 한 2달 전에도 나왔어. 한번 뉴스에 삼성전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사실 그때 제가 뉴스 기사에서 삼성전자가 D램 자체 설계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HBM은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한 2~3달 전에 나온 뉴스와 연결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때 나온 뉴스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사실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원X, 원Y, 원Z 이건 공정을 나타냅니다. 뭐 18mm, 17mm 반도체는 공정이 미세해지면 미세해질수록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쭉 미세해지는데 원의 공정을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요때 보면 사실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항상 세계 최초로 미세 공정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원의 공정에서는 마이크론이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급한 마음에 과하게 따라갔지 않냐. 그래서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는데 좀 따라가면서 여기서부터 설계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요런 뉴스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정말 이게 문제면 HBM 넘어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잭슨황 얘기가 요런 부분에도 연결이 되지 않냐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보면 원시 더 미세는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합니다. 즉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아는 인류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원의 공정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때부터 또 설계 문제가 있지 않냐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HBM이라는 게 D램을 여러 단 쌓는 거고 쌓고 연결을 하는데 기존에는 연결을 하는 단순 기술적인 문제로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통과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빨리 수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또 설계 문제도 잭슨황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설계 문제에 가장 큰 HBM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걸 해결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엔비디아 콜 테스트 통과한다는 게 기술력으로 보여주는 거고 한 발 더 나갔어. 뭐 HBM4까지 세계 최초로 개발한다면 이런 문제는 없어지고 주가는 또 반등이 나올 건데 지금은 요런 게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삼성전자 실적 추이입니다. 보면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이 계속 좋아지다가 앞에 보면 매출액 그래프가 나왔는데 계속 증가를 하다가 이번에 꺾였습니다. 4분기에. 4분기에 이렇게 꺾였다는 것은 판매를 못했다. 그것도 있는데 더 깊숙이 보면 D램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한 겁니다. 가격을 하락을 하게 되면 매출 자체가 적어지니까요. 그러면 가격 하락 원인은 다른 거 아닙니다.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D램 가격을 거의 뭐 한 절반 가격으로 밀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D램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는지 한번 보게 되면 요건 10월에서 11월 가격인데 저가 DDR4 같은 경우는 2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한 달 만에. 거의 뭐 폭락을 하듯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맨가에 보면 DDR4 16기가 같은 경우는 20.31%. 그 다음에 DDR4 8기가 같은 경우는 20.59%. 요게 한 달 만에 하락을 했고 그 다음 창신 메모리가 생산을 못할 거라고 본 고가 D램 DDR5지요. DDR5도 사실 9월까지는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10월, 11월 오면 얘도 하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5%대. 하락폭은 DDR4보다 적지만 일단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요. 요 얘기가 나온 건 창신 메모리가 DDR5도 양산한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D램 반도체 전체가 하락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중국하고 치킨 게임을 하게 되면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요. 다른 업종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어떤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HBM에 약한 삼성전자가 먼저 직격탄을 맞는 거죠. SK하이닉스는 HBM이라는 아직 중국이 못 따라오는 반도체를 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엔비디아에 못 들어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먼저 꺾이고 이게 오래 계속 이어질 거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시장 상승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준비한 그래프는 트랜스포서, D램 반도체 가장 데이터를 하는 기업이죠. 보게 되면 중국 창신 메모리의 비중입니다. 올해 약 10%까지 점유를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 보면 2%뭐 아주 미만인데 올해 공격적으로 거의 시장을 점유해 간다 이렇게 보지요. 기존까지건 D램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3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창신 메모리가 들어오면서 반도체 시장은 완전히 교란을 시킨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반도체 가격이 빠지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협의가 잘 됩니다. 반도체 감산을 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죠. 그러면서 반도체 오랫동안 사이클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사이클을 보게 되면 2년 상승 반도체 가격, 2년 상승, 2년 하락 이게 20년간 이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창신 메모리가 들어오면서 이게 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너가 하고 상관없다. 나는 많이 팔면 된다. 감산을 하든 말든 나는 무조건 양산을 해서 밀어내겠다.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이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반도체 D램,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하락을 했는지 YOY 변동률입니다. 보게 되면 그래프가 0보다 위에 있으면 반도체 상승 기간이라고 보면 되고 아래에 있으면 하락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상승 위에 있는 기간을 보면 2014년대 보면 22개월, 그 다음에 2018년도 보면 25개월, 그 다음에 2022년 보면 22개월. 그래서 2년 가까이 계속 유지가 됐는데 이번에는 12개월 만에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창신 메모리가 들어오면서부터 기존하고는 다른 사이클로 가고 그리고 또 빠르게 감산을 해서 반등을 했는데 예전 같으면 이 반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창신 메모리가 같이 감산에 동참할 일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올해부터 반도체 가격은 어쩌면 내년까지 또 계속 치킨 게임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상승하기에는 사실 저도 아쉽게 뭐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뭐 빠르게 상승하기를 바라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좀 녹록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마이크론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D램 반도체 만드는 게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삼성전자니까 마이크론 차트도 보면 7월부터 무너졌죠. 이게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시장이 정말 잘 나가고 있잖아요. AI, 엔비디아 다 잘 나가는데 D램 만드는 마이크론이 이렇게 무너졌다. 이건 글로벌 시각 자체가 중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앞에 설명드린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시각은 전체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요중에 마이크론은 그래도 엔비디아에 HBM 납품을 하니까 조금 나은 측면이 있고 삼성전자는 납품을 못하니까 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월봉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월봉 차트. 장기간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도 뭐 기술적인 거 차트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뭐 보일 수 있지만 보면 2021년 고점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2024년 고점 앞에 고점보다 살짝 약하게 그래서 쉽게 말해서 상봉이라고 하죠. 대세 큰 상봉을 만들고 그리고 하락하기 시작을 했는데 보면 2016년부터 상승해온 추세선을 이탈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추세선 이탈이다. 그러면 추세선까지 되돌림이 나오고 또 하락을 한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전자가 한 번은 62,000원, 3,000원 정도 추세선까지 반등을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본격적인 추세 상승을 기대하기는 현재 상황으로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